예. 오늘은 거기 도시개발법 체계도도 하나 나갔죠? 예, 그 전체 체계도도 하나 나갔습니다. 먼저 이제 남은 국토계획법을 이제 맞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옷차림이 좀 얇아지셨네요, 그렇죠? 예.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고. 날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다시 이제 서늘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날이 서늘해질 때 이제 아침에 찬바람이 불 때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더워진다는 것은 이제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용어 정의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뜻.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절대 이것을 기반 시설로 쓰시면 안 됩니다.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3번에 있는 것이고,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도로 설치, 공원 설치, 학교 설치 같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 그 도시가 시나 특별자치도일 때는 도시계획사업 그러죠.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종류 3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에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뒤에 공부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요 3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 도시군 계획사업. 다음 중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을 요 시행자라고 합니다. 일단 용어 정의도 보셨고요. 그다음 이제 전체적인 거 우리 요약집에 다 나오죠. 요약집 다 나옵니다. 요약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요 시행 절차 요약집 맨 뒤에 나와요. 예전에 이게 요약집 맨 뒤에 나온다고 요약집 이 파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파트 뒷부분에 나온다는 걸 얘기 안 하고 강의를 했더니 이걸 다 받아 적고 난 다음에 요약집 뒤를 넘기니까 그 절차도가 있는 거예요. 왜 미리 말했냐고 혼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있어요. 이제 먼저 기반 시설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겠다 결정 고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기반 시설이 뭘로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요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죠. 그래서 도로 설치한다, 공원 설치한다 그랬을 때 구체적인 집행 계획 나오는데 누가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들이 수립을 합니다. 원칙적인 입안권자 6명 시장 군수. 예외적인 입안권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가 확정이 돼요. 누가 도로 설치하고 누가 공원 설치할 것인가. 원칙적인 시행자 6명 시장 군수. 그래서 자기 지자체에 사는 도로 설치나 공원 설치 같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그 지자체장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가 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것은 도지사가 시행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행정청 예를 들면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로 중에서 민자도로 있죠. 지름길. 통행료 내고 가는 대신에 빨리 갈 수 있는 거. 민자도로 같은 거 만들 때는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가 비행정청으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지정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자기가 공사할 계획을 작성해요. 시행자 공사할 계획이 바로 실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공사할 계획은 실시계획이다.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을 하고요. 인가를 받고 이제 고시를 합니다. 실시계획 작성자, 시행자.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인가권자죠.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실시계획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받아야 돼요. 만약 국토부 장관이 LH 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럼 LH 공사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조치가 나옵니다. 지원 조치.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요 지원 조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 그러면 사업 대상 지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시행 가능.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무료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일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수용 사용권도 있고, 타인 토지 출입. 이때 타인은 일반 국민이에요. 그래서 도로 설치 같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요. 일반 국민의 토지 등에 출입을 할 수 있다. 타인 토지 출입 등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국유지나 공유지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요. 이걸 남한테 양도하면 안 되죠. 국유지, 공유지에다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할 때가 제일 편한데 국가나 지자체가 타인한테 양도하면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국공유지일 때는 양도가 금지가 된다. 이 6가지가 시행자를 지원해주는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끝났다. 공사 완료 보고를 해야 돼요. 시행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도 자기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보고를 안 하고요. 그다음 이제 준공검사를 합니다. 공사가 잘 됐는지. 준공검사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부 장관은 준공검사권자가 안 돼요. 왜? 국토부 장관이 전국을 돌면서 어떻게 준공검사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게 있죠.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토부 장관 자기가 시행자일 때는 자기가 공사 끝나고 공사 끝났다가 외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공사 완료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절차가 나오는데 이때 시험에서는 요 시행자가 누가 될 것인가, 요 시행자 파트하고요. 여기 시행자 지원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누가 시행자가 되고 특히 비행정청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는 요건 이런 것들을 하고 시행자 지원해주는 조치 6개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절차 우리 요약집에 있어요. 요약집 내용과 똑같은데요. 같은 사람이 있어서 똑같아. 그렇죠? 맞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 나온다 그랬죠. 누가요? 6명 시장 군수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가 수립을 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 설치한다는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2가지를 포함해야 돼요.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법률에서 말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한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 그래서 다른 법률이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립하고자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절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심의가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반대로 심의는 나오는데 협의라는 말이 안 나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이거 맞히시는 분 제가 또 한번 알아드리겠습니다. 예. 자, 심의는 나오는데 협의가 안 나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때는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란 말이 안 나왔다고요. 예, 그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요 세 개예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사업하면서 도로 설치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재개발 사업하면서 도로 설치 결정이 되면은요,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 예. 이때는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게 일명 뉴타운법이에요. 뉴타운 사업하면서 도로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 재생 사업하면서 도로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요, 수립은 할 수 있어도 자기가 공고는 못해요. 공고하기 위해 6명 시장 군수한테 송부를 해줍니다. 너네들이 공고해라,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해요. 1단계와 2단계. 그래서 3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3년 내에 할 것은 1단계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만약에 도로 설치하는데 5년 걸려요.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1단계, 4년 5년 차는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4년 차는요 내년이 되면 3년 차가 되죠. 2단계가 1단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3년 내에 할 것은 1단계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공고 못하고요, 6명 시장 군수가 공고를 합니다. 그렇죠? 예, 공고한다. 그럼 우리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도 문제를 받으면 틀려. 왜? 함정이 나오거든. 어떤 함정을 받는가? 단계별 집행 계획은 수립이라는 말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승인이란 말이 안 나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X. 안 나온다고, 승인이. 예.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은 공청회라는 말이 안 나와. 주민의 의견 청취란 말이 안 나와요. 의견 청취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은 실효라는 말이 안 나와. 그 다음에 공고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공고를 못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올까? 단계별 집행 계획에는 공청회가 안 나온다. 이렇게 나올까요? 시험은? 아니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돼선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해야 된다.
X. 그러면 안 나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X. 그러면 안 나와. 예. 그다음에 실효. 단계별 집행 계획은 3개월 내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3개월 내 수립 안 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X. 이런 말 없어. 예. 그다음에 공고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공고를 할 수 없다. 요게 함정이지. 함정. 어차피 틀리고 오겠지만 나는 설명했어요. 예. 함정을 파는 거지. 그러면 제가 여기 함정을 써드린 것은 지금까지 국내 시험에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냈던 함정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함정이다. 예. 그다음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이 시행자예요. 예. 공사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자 시행자 원칙 6명 시장 군수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이제 시행자가 되고요. 예외적 시행자 2 이상의 시군에 걸쳤다. 도로가 의정부에서 양주시로 넘어간다. 의정부 시장과 양주시장이요 협의로 시행자를 정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든 해서 협의로 한 사람만. 절대 협의로 공동 시행한다면 안 돼요. 땅은 한 사람이 파는 거예요. 협의로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가 성립 안 됐다.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의 직접 시행.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직접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될 때 직접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자의 시행이 나옵니다. 행정청 외의자는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 비행정청 바로 건설회사 같은 경우를 말하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비행정청은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행정청은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공공기관. LH공사는 행정청 아니에요. 예, 공공기관이 있고 하나는 민간, 건설회사 같은 민간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는요, 비행정청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되는데 공공기관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지정받으면 돼요. 공공기관 그냥. 그래서 LH공사는 그냥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돼. 예? 행정청들한테. 근데 민간 시행자는요. 그냥 지정을 못 받아. 조건을 갖춰야지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민간 시행자가 누구겠어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죠. 민자 유치할 때.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여기 시험 문제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민자 도로를 설치하려는 그 건설회사는요. 자기가 능력껏 도로 부지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돼. 매입하든 아니면은 교환을 하든 증여를 받든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묻지 않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가로에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국공유지 면적을 빼고 3분의 1을 소유하는 거니까 이거 면적을 빼고 3분의 2니까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공유지 포함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게 유리할 때는 포함이라고 나오고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게 유리할 때는 제외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그 행정청 입장에서는 국공유지 빼고도 3분의 1을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 그래서 국공유지 제외라고. 예?
요게 시험 문제 3분의 2, 2분의 1. 국공유지 제외하고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실시계획을 했죠. 예,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실시계획에는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됩니다. 인가권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 인가받고요. 그 밖의 시행자는 다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요. 그때는 인가 안 받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상식이죠. 이제는 경미한 사항.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요. 미리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지정받은 사람은 비행정청이죠. 이 비행정청은 지역 실정을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행정의 기본 단위 책임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을.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한번 들어주세요. 실시 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때는 실시 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 범위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예. 그다음에 실효인데 요거는 지난달도 제가 설명 안 드렸고요. 이번 달도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 이게 시험에는 나올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만은 이걸 공부하다가 국토계획을 포기해. 이거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어려워. 그래서 요 부분은 또 실시 계획은 실효라는 게 있는데 한글이니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를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행정법 전체를 다 설명을 하는데 100명이면 100명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하냐 그러면 공부가 좀 되고 나서 7월 달쯤 문제 풀 때 있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설명 안 드리면은 혹시 지가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떨어지고 이것을 7월 달 이후에 설명을 드리면 정답은 맞출 수 있겠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넘어갈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실시 계획 이것도 마찬가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조치. 자,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할 수 있고 무료로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수용하고 일시 사용할 수 있다. 토지, 건물, 정착된 물건 등등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을 수용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일시 사용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인접한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인접한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수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도로 설치할 때 도로가 설치될 땅은 수용해야겠죠. 근데 그 옆에 벽돌이나 세면이나 모래, 철근 등을 쌓아놓는 그런 임시 재료 적치장 같은 경우는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일시 사용. 인접한이 나오면 일시 사용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수용 및 사용의 절차. 우리나라는 어떠한 법이든지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공치법이 준용이 돼요. 공치법이 준용이 됩니다.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치법 준용. 근데 공치법을 준용할 때 실시 계획을 고시했을 때는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말뜻은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수용의 대원칙은요. 공치법에서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해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 공치법상. 이때 이 사업은 공익사업을 말해요. 공익사업을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수용의 일반법인 공치법에서는요.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고 와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공익사업 아니면 수용권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은 것을 사업인정이래요.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시행자가 이제 수용권을 취득해. 예. 그런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요. 사업인정 고시가 아니라 실시계획 고시예요. 실시계획 고시. 시행자가 자기가 땅 팔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던 인가권자는 인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고시를 하면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을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수용의 요건이 공치법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어느 쪽이 수용의 요건이 더 완화가 돼 있나? 어느 쪽이 수용하기 더 쉬운 거야? 공치법이 더 쉬워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더 쉬워요? 공치법은 공익사업이어야지만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내가 땅 팔 계획을 작성해서 고시만 하면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어느 쪽이 수용하기 더 쉬워? 도시군 계획시설 더 쉽다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수용할 수 있다. 더 쉽다고. 예.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예. 한 10초 정도 이해가 됐다가 또 깜빡 헷갈릴 거예요. 예. 이 이상은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앞으로 뭐 계속 나오니까. 예. 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결 신청은 뭐냐 그러면 다시 결정하는 게 재결이 아니야. 법원에서 하는 게 재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하는 걸 재결이라 그래요. 원래 수용보상금은요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수용하는 사람이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적절한 보상금을 정해달라고 재결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당사자 협의가 안 됐을 때 저는 협의한 적이 없는데요. 왜 협의했다 그래요?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하는 게 협의가 아니라 시행자가 통지서를 보내요. 당신의 토지를 1억에 수용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협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땅은 2억짜리인데 이의 신청했습니다. 그럼 협의가 성립 안 됐죠. 그때는 이제 시행자만이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협의가 안 됐으니까 토지수용위원회 적절한 보상금을 정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재결 신청을 해야 될 기간이 공치법은요. 1년 내로 돼 있어. 그래서 불구하고 그렇군요. 1년 내. 그런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해야 돼요. 만약에 사업 기간이 5년이다. 5년 안에만 재결 신청하면 돼요. 이거는 수용 당하는 사람이 유리한가 시행자가 유리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내가 1억을 제시받았어. 2억 달라고 거부할 때 공치법이 적용이 되면은 나는 각오를 해. 내가 1억 제시를 받았지만 내가 2억 달라 그랬거든. 그러면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 시행자는요, 공치법상 시행자는 의무적으로 1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돼. 나는 못해. 그러면 1년 되는 마지막 날 재결 신청을 할 거야. 내 재결은 14일이 걸리거든요. 1년 14일이 기다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확정된 수용 보상금이 정해져.
1억에서 2억 사이지. 제일 좋은 것은 2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최악이라 그래도 1억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1년 14일 후에 나중에 받게 된다는 걸 각오하고 한번 이의 신청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 사업이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1억을 제시했을 때 내가 2억 달라고 이의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시행자가 사업 시행 기간 내에만 재결 신청하면 되죠. 10년 되는 마지막 날 재결 신청을 해. 10년 하고 14일 후에 수용 보상금이 확정이 됐는데 그대로 1억이네. 야, 주는 대로 받을 걸 괜히 이의 신청했다. 1년 14일 후에 1억을 받게 됐네.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함부로 이의 신청을 잘 못한다는 거죠.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보고 붕괴하는 사람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붕괴해. 아무 생각 없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 사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예. 그래서 공시법에는 재결 신청 기간 1년 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불구하고 재결 신청 기간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기간에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한 10초간 이해가 될 거야. 예. 그다음에 이제 공사 끝났다. 그러면 시행자가요 공사 완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처럼 자기가 보고를 받을 사람이 시행자가 되면요, 자기가 자기한테 보고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보고라는 절차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준공검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준공검사를 하는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지가 시행자일 때는 준공검사 절차가 없어져. 예. 공사 끝났을 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원칙적으로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공사 완료 공고를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시행자일 때는 지가 공고하는 겁니다. 지가 다 끝내고 지가 공고.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공고를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 이거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 종합문제 만들 때 지문에 자주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요, 행정심판은 행정청한테만 할 수가 있거든. 행정청이 아닌 자, LH라든가 민간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요, 누구에게?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지정한 자가 행정청이잖아요. 그렇죠?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예. 자, 이제 우리의 보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도시는 누가 지정하는가? 국토부 장관. 시범도시. 예. 국토부 장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대선에 출마할 후보 한 사람이 뭐 시범도시, 뭐 AI 무슨 시범도시를 뭐 지정할 공약을 내세우겠다. 그래서 딱 볼 때 저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인데. 그래서 이게 바로 시범도시. 그냥 요거는 읽어주시면 국토부 장관이다. 그다음에 시범도시는요, 지정 요청,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지정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 신청. 시범도시를 지정해다 지정 신청할 수가 있는데 하나 써놓으면은 우리 요약점 빠져 있을 거예요. 구청장도 할 수 있다. 시범도시 지정 신청은 구청장도 할 수 있다. 하나 꼭 기억합니다. 예. 예? 아니에요. 예. 구청장이 나온 것도 도시혁신구역에서도 구청장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구청장 나왔어요. 예. 도시혁신구역도 구청장 나왔고, 현재 시범도시 지정 신청을 구청장도 할 수 있다.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타인 토지 출입. 저때 저 타인은 누구라 그랬죠? 일반 국민 그랬죠. 각종 조사 측량을 위해서 일반 국민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등등은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등등 이런 사람들은 요구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 광역 도시계에 관한 기초조사, 그렇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등에 대한 기초조사, 지가 동향조사, 토지거래 상황조사,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등을 위해서 일반 국민 토지에 출입하거나 세 가지야. 출입을 하거나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변경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출입은 조용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피해가 좀 적죠. 그런데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제거 변경은 피해가 크거든요. 이거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동의를 받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할 수 있다. 출입 절차. 출입하는 자는 6명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왜? 내 땅에 누가 들어와. 당신 뭔데 남의 땅에 들어와. 6명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았는데 그래. 내 땅에 들어오는데 내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6명 시장 군수 허가 받고 들어와요. 예. 그 다음에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됩니다. 피해가 적은 거는 7일 전까지. 예. 그 다음에 지네들,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네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네들은. 예. 그 다음에 피해가 큰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는요.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예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땅 위에 항상 서 있습니까? 거의 현장에 없겠지.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요.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지네들한테 6명 시장 군수한테 통지만 하고,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6명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고 이제 뭐 일시의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피해가 큰 거는 3일 전까지, 피해가 작은 출입은 7일 전, 피해가 큰 거는 3일 전까지. 아니, 피해가 큰 것을 더 일찍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피해가 큰 것을 더 먼저 알려주면은 고통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니까 임박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요것도 예전엔 7일이었는데 이게 너무 원래는 둘 다 3일이었는데 출입할 때 3일은 너무 짧다 그러니까 그걸 7일로 늘렸어요. 근데 이거는 2일을 누가 제기를 안 했어. 그래서 3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출입을 7일로 바꿨으면 이것도 7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둔 거라니까. 그래서 피해가 큰 거는 3일, 피해가 작은 출입은 7일이에요. 예. 출입 제한, 요거 시험에 나오죠. 우리 법에서는 밤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일출 전 일몰 후라 그래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밤에 들어가면 소유자가 놀래요, 점유자가 놀래요? 점유자. 예. 그러면 또 이제 민법 공부한 사람은 또 공부한 티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저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입니까? 간접 점유자입니까? 물어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를 말하니까, 그렇죠? 예. 민법 공부했다는 티를 내고 있죠.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참아라. 수인 의무고요.
출입하는 사람은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됩니다. 띵동 누구십니까? 예, 타인 토지 출입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보세요. 아, 이거 우리 엄마 손이 아닌데. 예, 밀가루를 뭉치고 다시 또 이게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내보여라, 제시하라고. 원래는 제시하여야 한다는데 제시라는 말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바꿔서 내보여야 한다로. 예. 그다음 이제 손실보상, 이거 시험에 나오죠.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요. 자, 구급 공무원이 타인 토지 출입하러 조사 측량하러 들어왔다가 뭘 밟았어. 밟고 보니 고려청자야. 누가 물어줘야 돼? 구급 공무원이 속한 행정청이.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작업 인부가 또 들어오다가 뭘 밟았어. 밟고 보니 이조백자야. 누가 물어줘야 돼? 그 자를 고용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는 겁니다. 자, 손실 보상의 절차, 당사자 협의. 손실을 보상할 자야. 절대 입힌 자가 아닙니다.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가 안 됐을 때는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금을 정해달라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계획법. 만약에 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제 공치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문.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 나오죠? 구청장은요, 어떤 자격을 박탈당할 때는요, 청문은 자기를 변호하는 걸 청문이라고 해요. 나는 취소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청문해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당했을 때는 청문을 해야 된다. 이때 청문은 구청장도 나온다. 그러면 구청장은 세 군데서 나와서 국토계획법,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시범도시, 청문, 세 군데에서 구청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청문을 해야 되는 사유, 앞에 자만 따서 또 외우는 사람들이 있죠. 청문에 나가면은 지나가는 개도 실실 웃는다. 개도 실실 웃는다. 예, 개도 실실 웃는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도 읽어둬야 돼. 개도 실실 웃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벌 중에서 가장 강한 처벌, 국토계획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장 강한 처벌이에요. 그래서 56조가 뭐야? 국토계획법. 민법 103조가 뭐지? 반사회 질서. 민법 조문을 외우면서 왜 공법 조문은 모르는지? 예? 예? 너무 심한데 공법 시간에 민법 조문 물어보니까 그렇죠. 예? 104조는 뭐야? 불공정한 분배. 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 126조,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 다 외우네 여러분들은. 그런데 56조는 뭐야? 국토계획 56조는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고 했을 때 역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 그래서 국토계획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12문제 나올 때요, 우리가 한 8개 맞췄다. 2차 합격해. 예. 국토계획 12개 중 8개를 맞히면 무조건 공법은 60점을 넘어. 그러면 공법 60점 맞으면 2차를 떨어질 이유가 없지. 그렇죠? 예.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8개 이상 맞히는 게 중요하고, 국토계획법에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는 나온다. 예.
그리고 실수를 한 2개 틀려도 8개만 맞히면 돼요. 예,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다가 이제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